혹시 청년 발전 기본조례 언제 제정되었고 전체 강력 시도 중에 몇 번째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어제 질문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뭐 1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아마 네. 도중에 8번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2016년 6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해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강력 시도 중에서 답변하신 대로 8번째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인데요.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게 2017년 12월에 나온 기본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맞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기본 계획의 첫 번째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질문을 주셔서 찾아봤는데 전남부수 조직이 신설로 되어 있었어요. 네, 질문을 주셔서 찾아봤던 소리는 그 전에 모르고 계셨다라는 모르고 말씀이시네요. 네. 기본 계획의 분야별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청년 부서 신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12월에 기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내용 안에는 2018년대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렇게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다른 강력 시도가 청년 부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청년터라는 청년센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 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1년 동안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성과들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도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지금까지 청년 관련 업무가 늦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다기보다는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서 날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도 그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청년 정책의 론칭이라고 할까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 2017년 12월이면 그리고 이제 2016년 6월에서 17년 12월까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을 약 1년 6개월 정도를 보면요. 경남도에 많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임 지사의 중도 사태, 그리고 보궐선거가 무산이 됐었죠. 그러면서 길게 이어진 대행 체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도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환경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예를 들면 도민행복위원회의 청년분과라든가 그건 저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네,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 노력, 연구 용역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쨌든 보이진 않았지만 노력해 왔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네, 공무원은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그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 과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의 서민자녀 교육 담당이 청년 정책을 담당해 왔죠. 예. 그 몇 명이서 청년 정책을 담당을 했나요? 그 걔는 아마 5명인데 청년 담당은 아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명인데요. 청년 정책만 담당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강은지 주사 1명이고 그 위에 이제 그 2분이 더 보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청년 관련된 정책은 1명이서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1명이서 어떻게 그 청년 정책을 이 기본 계획이 몇백 페이지가 되는 이걸 다 진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연구 용역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처음에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명수보다도 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딱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계장이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었고 지금 공무원 조직상 보면 이렇게 젊은 분이 계장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 사회혁신 추진단 속에 그 청년 담당을 넣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직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아마 잘 요번에 뭐 부서 신설하면서 챙기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 이제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번에 이제 조직 개편으로 신설이 됩니다. 청년 부서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이 되는데 4명 내지 5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명에서 청년 업무를 봐왔다고 했는데 불과 1명이 더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청년 정책을 지금까지 담당해온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리고 조직 개편도 조직실장님 업무이신 거죠?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경상남도 청년 정책 4명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일단 경제통상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정책과 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볼 때 왜 네트워크란 이름을 달았을까 저는 그 결정 과정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직론을 배울 때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선적인 개 몇 명 이거보다 네트워크 조직이 가장 안정적이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이런, 말씀해 주시죠. 총괄하는 분은 3명밖에 안 되더라도 여기가 키스테이션 역할을 하면 나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와서 오히려 더 청년 정책 추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의 말씀은 공무원 사회에서의 뭐 단위 혹은 그 일하시는 사람 그 숫자보다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나 이런 주변에서 청년 정책들을 제대로 생산해내고 전달을 하고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21세기의 행정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들은 절차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 내용은 실제 청년들이 채우는 정책. 아마 의원님도 그리고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21세기 행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그 사람 숫자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방금 영상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지금 같은 이제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면 언제 저런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실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청년 정책을 담당을 해오셨으니까요.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 청년 정책이 지금까지 경남도가 다소 늦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조금 뜬 것 같거든요.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뭐 일자리 프렌즈도 개설했고 제대로 날 수 있게 제대로 주행할 수 있게 그리고 목적지에 제대로 내려앉을 수 있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 공무원들 사실 공무원 조직은 그동안에 20세기 초만 해도 아주 지평적인 업무에 익숙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인허가, 단속, 21세기 행정 환경이 바뀌면서 아주 풀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뭐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무원이 반려 동물 문화까지도 이제 챙겨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네트워크를 짜서 민간 협업도 반드시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 행정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이 통과하고 하고 나면 업무 조정이 돼서 청년 정책 이제 사회적 혁신 추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담당에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던 모든 분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행사가 마지막 사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감입니다. 네, 교육감. 존경하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훈 의원님께서 최연소 의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확인했더니 저하고 딱 30년의 그 세대 차이가 나는 청년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예. 30년을 뛰어넘는
공감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사셨던 거네요. 네, 2배로 사셨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아이 좋은 경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경상남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인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입니다. 2017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사 자료도 역시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표본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청소년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우가 33.4%, 3분의 1이 되고요. 그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학업 문제 40.1%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불만, 학업이랑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죠. 두 개가 합쳐서 60%가 넘어요. 이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학업에 청소년들을 경쟁에 몰아넣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감님께서 앞서 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올해로 수능을 친 지 딱 10년이 됩니다. 10년 전에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혹시 뭐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비슷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망이었습니다. 역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였고요. 저는 솔직히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하는 기계처럼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하고 경쟁을 부추기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이 아닌지,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라고 두 번째 기회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이 아닌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경상남도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한 줄로 세워왔던 그 교육 속에서 저나마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고마울 정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힘이 듭니다.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그 풍토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일정하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학습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배우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 10만 명당 학생 자살률이 전국의 평균이 1.9명입니다만 경상남도는 1.3명입니다. 줄어들었네요. 저는 그것이 제가 취임하고 난 뒤 4년 동안 끊임없이 수업의 방법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을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일정하게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명과 1.3명의 차이라는 것은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자료로 찾아봤습니다. 경남이 박종훈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의 그 정책 방향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문제는 없도록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까지 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네, 긴 시간 동안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청년의 삶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청년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자리, 놀 수 있는 공간, 복지, 혹은 오늘 제가 강조했던 청년 부서일까요? 저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공무원입니다.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 쓰러지면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도 단순히 청년과 기업을 이어주는 매칭 사업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수많은 푸드트럭만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부터 바꾸시다. 행정부터 변화해 가야 합니다. 수능에 미끄러져도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남, 취업에 실패해도 창업에 실패해도 두 번째 도전할 수 있는 경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는 경남,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경남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